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진짜 이 개념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이 개념을 깨닫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진짜 선진국 1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잘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힘들고요. 과거에도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펀더멘탈을 이해하고 나면은 덜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힘들더라도 조금 퀄리티 있게 힘들 겁니다. 말 그대로 그게 저는 선진국인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고 나시면은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드시지 않을까? 이 영상은 정말 모든 국민이 다 봤으면 좋겠다. 이 영상만이라도, 책은 아니어도 이 영상만이라도 전 국민이 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불안사회의 생존 철학, 특강이라는 말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저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어서 그냥 독서 모임 5번째 시간이고요. 여러분 불안사회 생존 철학은 진짜 명저입니다. 오늘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2문단 정도 읽어볼 거거든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명문이 너무 많고요. 시대를 관통하는 진짜 통찰력 있는 문장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뼈를 때리는 촌철살인의 문장도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걸 레퍼런스를 직접 보시죠. 과장 없이 100권이 넘는 철학책을 한 권에 담은 거예요. 정말로. 그 다음에 이 책은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대국민 필독서입니다. 근데 읽기 난이도가 상이에요. 상보다도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최상. 그건 진짜 읽기가 어려운 건데 이 책은 읽기 난이도가 상이어서 읽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책에 도전해 보셔야 진짜 뇌가 바뀝니다. 뇌가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뀐다. 이게 만약에 읽기 난이도가 중상이었죠? 상 바로 전? 저는 그럼 이거 철인 독서 안 하고 대국민 필독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열심히 영상을 찍을 거예요. 왜? 이 영상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분 책은 읽다가 포기해도 전혀 뭔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책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으면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문해력 상위 1%예요. 진짜 상위 1%입니다. 왜냐면은 저도 오늘 그냥 우리나라 말로 쓰여져 있는데 한글로 적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있어갖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독서도 이제 이렇게 가능하구나. 제가 그 사례도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3번 읽었습니다. 가제본, 정식으로 책이 나오기 전에 저희가 만든 임의의 책으로 2번을 읽었고요. 정식 책이 나와서 1번 읽었고 여기에 깨알같이 적은 페이지들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토론해보고 싶은 페이지예요.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명저예요. 명저. 그다음에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목차가 예술이에요. 목차가 예술입니다. 이성 지키기, 스스로 자유창조하기, 인간되기, 자신을 유지하기.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펀더멘탈인데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거의 안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뿌리가 단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립니다. 이거 제목대로 되네요. 불안사회 생존 철학이에요. 이걸 배워야 뿌리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불안한 사회에서.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요 2문단 읽을 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이제 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의 동의어가 되었다. 정치를 한다는 건 권력에 접근해 권력을 취하거나 잃는 것을 뜻하고 권력에 복종하거나 뒤엎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는. 여러분 요거를 그냥 우리 일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예전에 우리 외국인 교수님한테 벤키 교수님이 우리 나노코어 센터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교수를 오래 하시고 굉장히 진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연구실에서 사람은 3명만 모이면 정치를 한다고. 특히 이렇게 중국인 파벌, 인도인 파벌 이런 게 생겨서 자기가 제일 극혐하는 게 정치질이라고.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 교수님이 그걸 막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되게 훌륭한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라고 생각하면은 국회의원, 대통령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여러분 사람은 모이면은 왜 정치가 뭐다? 권력의 동의어기 때문에 이 권력을 쟁취하고 싶은 마음, 권력의 달콤함 때문에 가스라이팅하고 그러면서 계속 정치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벌써 너무 좋죠, 여러분? 근데 뒷부분이 더 좋아요. 마치 권력이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어버린 듯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문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여러분, 왜냐면 우리가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사피엔스로 살아가는데 그 역사를 한 20만 년 잡아야 되거든요. 뭐 30만 년, 20만 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긴 역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태, 굉장히 인간답게 살고 있는 모습은 뭐 500년 이상 잡을 수가 없어요. 이 500년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산업시대 이후 잡아야 돼서 뭐 끼케야 1, 200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9만 9,900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살았는데, 어떤 삶이 있었냐면은,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 동안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권력이 없던 역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무시할 수 없죠. 왜냐면 19만 9,900년인데, 그렇죠? 그 역사 속에서 인간 공동체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과제를 공유했으며, 공동체원 사이의 활동을 배분해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인간 고유의 모든 실존을 결정지었다. 단어 자체가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그 지점에서 정치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정치가 필요한데 정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특히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과거랑도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거든요. 그 대신 경쟁이 없었고, 여러분 근데 경쟁이 무조건 나쁜 단어로 들리시겠지만 경쟁이 없으면 인류는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빼박 팩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랑 1대1 어떤 뭐라 그럴까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 인간 고유의 모든 실존을 결정지었을 때 정치는 어땠을까? 그거를 따져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치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는 거. 나 뭐 말이 꼴좀 말이 너무 멋있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읽어봐야 되는데, 여기 여러분 사실 뒤에 다 읽어보셔야 돼요. 가장 문명화된 국가들이 지구 전체를 폭력적으로 정복했을 때 살아남은 고대 사회 전체와 부족 집단을 관찰하면 이런 정치의 본질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프랑스도, 이 프랑스 교수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철학가 교수님이. 프랑스도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유럽이 선진국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냉정하게 식민지빨이에요. 근데 이 식민지빨이 지금 저는 제가 사는 시대에 이게 꺼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꺼져서 굉장히 지금 유럽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많지만 여러분, 이 현대사, 근대사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한국전쟁 이후에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역사가. 근데 뭐 미국, 뭐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데는 지금의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모습의 역사가 우리보다 몇 배는 큰데도 우리가 많이 따라잡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걸 비하해요. 그게 너무 슬픈 지점이거든요. 이 문장도 읽어볼게요. 여기 잘렸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을 정치적 동물, 즉 사회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정의했다.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뒤에도 문장이 좋은데 이거는 책을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너무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간 한 명 한 명은 굉장히 동물 관점에서 나약합니다. 굉장히 나약해요. 인간은 여러분 태어나면은 어때요? 다른 동물들은 바로 생존이 가능한 동물들이 많은데 인간은 생존 불가능합니다. 엄마가 굉장히, 아빠가 오랜 시간 동안 돌봐줘야 겨우 살 수가 있고, 인간은 여러분 뭉치지 않으면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이만큼 발전을 할 수도 없었고 어떤 지배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공동체의 역사가 사실 전부예요. 그걸 진사회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좋죠? 진사회성 동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읽어볼게요. 이제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이렇듯 사회와 함께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진사회성을 갖고 공동체의 운명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개인의 자율성 유지와 모순된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 모순이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국가의 발전을 굉장히 우선시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개인의 인권, 자율성이 말살됐었죠. 그 다음에 많이 찾았고,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너무 과하게 개인의 자율성과 인권에 대해서 너무 투머치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기적으로 셀피시하게 변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공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음 문장이에요. 이 모순은 건전한 모순이기에 모두가 수용하고 대처해야 한다. 저는 진짜 사실 이게 원래 썸네일 제목이었어요. 건전한 모순.
그러니까 모순은 이게 어떤 진리가 두 개가 충돌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돼. 왜냐면은 자율성을 중시하면은 공동체의 어떤 운명이 죽게 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강조하면은 자율성이 죽어요. 근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개념이에요. 이 모순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없고 우리에게 뭐만 있냐면은 모순만 있어서 우리에게는 밸런싱, 최선만 있는 거예요. 최선. 오늘날 개인은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공공의 요구에 잘 비켜설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이 말이 살짝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요. 진짜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을 잘 유지하면서 공공의 요구에 비켜설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피하는 건가?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왜 비켜선다는 말을 했는지 이게 여러분 원문을 봐도 답답해요. 이게 프랑스 말이어서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요. 저는 번역 나름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원래 여러분 철학책은 다 어려워요. 어떤 책을 봐도. 이른바 정치의 위기와 대표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론 위기는 예컨대 건강의 위기처럼 삶을 위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강의 위기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죽죠. 이 말이 미쳤어. 너무 멋있어. 그러나 사춘기의 위기에서처럼 잠재적으로 더 충만한 미래를 위한 예고일 수도 있다. 이 모순이 우리가 더 잘 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순일 수도 있다. 그냥 공동체도 만족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잘 유지하면 자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입장이냐? 그러니까 결국엔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은 뭐를 더 우선할 거냐? 저는 공동체를 더 우선할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린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가 챗GPT한테 입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문단을 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내가 능력이 딸리니까 자세히 해설 좀 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과 교수님이랑 대화한 것 같아요.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요구 간의 모순. 개인은 자신만의 생각과 자유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하지만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공의 요구, 법, 규칙, 사회적 책임, 원칙을 따라야겠죠.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본질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게 보다 건전한 모순이다. 이 모순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전한 모순으로서 모두가 이를 인정하고 적절히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를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 나라는 GDP가 낮아도 그 나라는 하이테크가 없어도 그 나라는 전 세계 1등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자율성과 공동체의 원칙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걸 잘 해결해 나가서 건전한 모순을 잘 받아들이고 사춘기의 위기로 장밋빛 밑을 그린다? 그 나라는 여러분 진짜 1등 선진국입니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개인의 자세.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율성을 완전히 잃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요구에 잘 비켜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비켜선다는 거는 무조건 충돌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유연함의 힘. 그러니까 제가 유연함의 힘은 여러분 책 소개할 때 수잔 애시포드 교수님이 쓴 진짜로 좋은 책이죠. MBA 하나 씹어먹는 거. 제가 그 책은 특강 찍으면서 뭐라 그랬죠? 유연함의 힘은 제목만 기억나서 그것만 진짜 주문처럼 외워도 제목이 깡패인 책이다. 여러분 유연함이라는 단어가 진짜 깡패 단어예요. 깡패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대표 민주주의 위기. 마지막 문장은 이러한 모순이 오늘날 정치적 위기와 대표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뜻입니다.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의 요구의 균형을 잃고 정치적 혼란과 불신이 생기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표 민주주의의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우린 더 나은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에서 지금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 이런 거를 여러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잖아요. 이런 게 무슨 뷰수가 얼마나 나오겠고 이런 책이 솔직히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책인데. 근데 저희는 죽을 때까지 이런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냉정하게 고 대표님이 쉬운 판권만 사서 약간 되게 뭐라 할까?
뭐 이렇게 팝콘 같은 책들 그냥 읽으면 재밌고 살짝 도움도 되고 그런 책 위주로도 저희도 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그럼 솔직히 판매 부수도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책 저는 하고 싶어요. 결국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겠죠. 개인이 스스로를 한 단계를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국가가 순위를 한 단계 올리긴다. 올림픽에서도 여러분 한 단계 올리는 게 진짜 우리가 피똥 싸기 힘든데 국가의 선진국 순위를 한 단계 올린다. 어려운 일이겠죠. 저는 그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이랑 가고 싶습니다. 거기에 저는 총대 메고 싶습니다. 지금도 막 골이 아프거든요. 고민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 건전한 모순을 끌어안고 여러분들이랑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 진짜 받드는 마음으로 진짜 하인처럼 종처럼 여러분들 섬기면서 더 멀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 다음 시간에 더 대단한 거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